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공화당 대선 주자로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을 엄청 진지하게 Beyond Seriously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뉴스 션 해니티와의 퇴임 이후 첫 공식 TV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확하게 출마할 것이라는 뜻은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인 문제로 아직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 아직 조금 이르다면서도 엄청 진지하게 대선 재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2024년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의 승리가 먼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가 지난해 대선 전날보다 오히려 지금이 높다고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 재임 중 지지도가 높았지만 지금 퇴임 후 인기는 그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높은 인기가 바이든에게 실망한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최악을 달리고 있는 멕시코 국경의 상황, 수정헌법 2조 문제와 세금 인상, 각종 규제 장벽이 국민들에게 바이든 정부의 무능력을 취임하자마자 각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짝 상승하고 있는 일자리와 경기가 유가 등 물가 상승과 각종 포퓰리즘적 규제 정책으로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2022년 중간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아젠다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2016년과 2020년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했던 보수 유권자들을 다시 한번 끌어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당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들을 보살피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거듭 말했는데요. 또한 현재 공화당의 결집력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모두의 예상과 달리 하원 의석을 늘렸던 공화당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좋은 후보들을 선거에 올려보내 과반수를 획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 의원들의 중간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 보다 많은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전 백인 경찰관 데릭 쇼븐에 대한 선고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흑인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대도시의 치안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맥신 워터스 의원이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경찰과 맞서라는 또라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로 논란이 거세졌는데요. 이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피터 켈 판사는 워터스 의원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입법부의 사법에 대한 월권 행위이며 배심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만약의 경우 변호인 측에서 항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저래 미국은 현재 폭풍 전야의 상황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미네소타 지역에서는 주 방위군이 트윈시티 일대에 배치됐고 멀리 떨어진 이곳 워싱턴 DC에도 2,500여 명 주 방위군이 흑인들의 폭동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도 항의 시위에 대비해 경찰과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밝혔으며 로스앤젤레스도 폭동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LA 경찰의 스테이시 스펠 지구대장은 비상시에 대비해 병력 증강 계획을 수립했다며 우리는 아기를 품은 소규모 집단이 평화로운 항의 시위를 장악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도 경찰관들의 임의 휴가를 취소하고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고 애틀랜타 경찰은 주 연방경찰과 공조하며 경찰관들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역사적인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배심 단원은 총 12명으로 구성됐는데요. 6명은 백인, 4명의 흑인, 나머지 2명은 그 밖의 인종이랍니다. 이틀째 수기 절차를 진행 중인 이유는
어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2급 살인인가 경찰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불상사인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합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은 헌법상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심원 판단이 유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배심원들이 토의를 거쳐 무죄냐 유죄냐 판결을 내리며 그 결과 유죄 판결이 나오면 판사는 형량을 정해 선고하고요. 무죄 판결이 나오면 피고인은 석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90년대 로드니 킹 사건에서 킹을 구타한 경찰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LA 폭동이 발생해 상관도 없는 한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폭동이 날지 어떨지 정말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정의가 무엇이냐의 기준은 그들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물가 얘기만 하면 상당히 열이 받는데요. 주요 생필품 생산 대기업들이 잇따라 소비자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해서 물가 상승이 한층 가파라질 전망입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가격 변동이 없기로 유명한 코카콜라가 음료 제품 가격을 곧 인상하겠다고 지난 19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프록터 앤드 갬블, P&G도 20일 기저귀와 생리대 등 생필품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승폭은 5 내지 9%로 알려졌는데요. P&G는 펄프 등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가 올라 가격 인상은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고 코카콜라 역시 원료비 상승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발업계 전문지인 푸드에어 뉴스에 따르면 미국 신발 가격도 여름 시즌을 앞두고 급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해상 운송 비용이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인데요. 이 밖에도 제품 가격 인상을 선언하는 소비재 기업과 식음료 제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스 기저귀와 스콧 화장지를 만드는 킴벌리 클라크는 오는 6월부터 아기 용품과 성인 용품, 화장지 가격을 역시 한 자릿수대 중후반의 퍼센테이지로 올리겠다고 앞서 발표했고 홈헬푸드는 지난 2월 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7년째 제품 가격 인상을 공표했습니다. 피넛버터 잼으로 유명한 J.M. 스모커스는 최근 피넛버터 가격을 올리면서 애완동물 사료 가격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류 언론에서는 소비재 가격 상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다고 바이든 정부를 두둔하듯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알루미늄 관세 부과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약간 소비재가 상승한 겁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경기도 좋은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물가가 올라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달보다 0.6% 올라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6% 상승으로 2018년 8월 이후 최대폭인데요. 바이든 정부, 미국 경제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2022년 표로 심판할 때까지는 2년이나 남았는데요. 그 전에 미국을 거덜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금 전과 구범의 포르노 배우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한테 반항하다 숨막혀 죽었다고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고 미국이 갈라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쁘고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광고 영상 나오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